네, 안녕하세요. 이번 멀티모달 머신러닝 세미나에서 인트로덕션 발표를 맡게 된 정영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 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멀티모달이라고 하는데, 그럼 멀티모달 그리고 그 모달리티라는 게 어떤 것인지 또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멀티모달을 이용한 머신러닝과 AI 기법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간단한 예시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발표 자료는 CVPR 2022년에 진행한 그런 멀티모달 머신러닝 튜토리얼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서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마지막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달리티, 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모달리티라고 하면은 사전상의 번역은 그냥 뭐 양식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던데, 근데 정확하게 이제 센서리 모달리티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자극의 한 측면으로서 어떤 자극 후에 인지되는 것을 종종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센스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센서리 모달리티 같은 경우는 여기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뭐 텍스트라던가 이미지 아니면 센서, 메타데이터, 오디오, 스피치 이런 여러 가지의 모달리티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서로 간의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간단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을 할 때에는 지금 하단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모달리티가 있으면 이제 그 모달리티, 해당 모달리티에서의 데이터라는 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서리 모달리티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시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어떤 랭귀지나 뭐 어쿠스틱한, 그러니까 소리로 되는 것들, 그리고 비주얼한 부분들, 아니면 터치나 그 사이올로지컬하게, 그러니까 생리학적으로, 아니면 모바일한 그런 정보들이 다 이렇게 예시들로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생소한 부분들은 하단에 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이런 예시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모달리티라는 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 제가 참고한 튜토리얼 영상에서는 이제 무언가를 이제 표현하거나 인식을 하는 그런 방식을 나타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이 보면은 어떤 영상이 어떤 카메라로 저희가 뭐 촬영을 한다 할 때 이거를 이제 센서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로부터 저 차원의 모달리티와 좀 추상적인 그런 모달리티가 이렇게 있게 되면은, 우선 저차원의 모달리티는 이 센서와 가장 근접하게 되는 거, 그리고 추상적인 모달리티는 센서로부터 좀 멀리 떨어지게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 건데, 예시를 들면은 저희가 영상이나 카메라나 이런 것들로 촬영을 하게 되면 직관적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스피치 시그널, 어떤 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그리고 어떤 이미지가 찍히느냐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멀어지게 되면 이게 어떤 언어로 이루어져 있구나, 어떤 단어로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 측면에서는 이제 이미지 안에 어떤 물체들이 있구나, 어떤 그냥 어떤 것들이 있구나를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더 추상적인 모달리티로 넘어가게 되면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 이 말을 들음으로써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 부분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미지 측면에서는 이 이미지의 이 오브젝트가 어떤 오브젝트인지, 뭐 책상이면 책상, 의자면 의자, 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달리티라고 표현을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다중으로 이루어진 것이 멀티모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멀티모달은 이제 사전적으로는 단순하게 리터럴리하게 모달리티가 다중인 것을 의미하고요. 근데 원래 수학적인 정의로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옆에 있는 그림과 같이 임의의 분포에서 두 개 이상의 봉우리가, 두 개 이상의 그 최빈 값이 있는 모드가 있는 것들을 보통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단순하게 이런 변수의 차원이 많은 것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런 특징을 나타내는 차원들이 다른 것들을 이제 멀티모달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제일 우측에 있는 그림과 같이 각각의 이미지나 텍스트나 뭐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이루고 있는 구조나
차원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 그런 것들이 얽혀 있는 게 멀티모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 자료에서 말하는 그런 멀티모달은 어떤 정의가 있냐면 되게 이질적인 좀 이질적인 그런 특징과 더불어서 근데 서로 또 상호 연결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멀티모달이다라고 이 단어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모달리티, 멀티모달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이 이질적인 모달리티, 이질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이런 모달리티, 다양한 모달리티로 존재하는 정보들은 보통 이제 다양한 퀄리티나 다양한 스트럭처, 다양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보여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모달리티 A와 모달리티 B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호모지니어스한, 그러니까 얼마나 동질적인지, 얼마나 이질적인지를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질적이란 거는 마찬가지로 서로 비슷한 퀄리티, 비슷한 품질을,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네, 이질적인 것은 그에 반대되는 그러니까 서로 아예 상반된 그런 게 아니라 좀 다양화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보면, 좀 더 예시를 보면은 두 개의 카메라에서 찍힌 이미지 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발표자가 들고 있는 카메라하고 다른 B라는 사람이 들고 있는 카메라가 하나의 물체를 찍었다면 그 이미지는 되게 서로 되게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이질적인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개의 다른 언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린 왕자를 예시로 들면 한국어로 된 한글판 어린 왕자 텍스트북이 있고 원서로 불어로 된 그런 어린 왕자 책이 있다면 그 두 개는 되게 완전히 다른 언어로 쓰여서 조금 이질적이지만 앞서선 그림보단 이질적이지만 그래도 같은 내용을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조금 더 이질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예 근본적으로 이제 랭귀지와 비전, 그러니까 아예 그 데이터를 이루고 있는 구조 자체가 다른 것들을 예시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abstract한 모델리티, 그러니까 좀 추상적인 그런 모델리티로 가면 갈수록 동질적인 경우가 많다라고 참고했던 튜토리얼 영상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질적인 모달리티에 대한 디멘션들을 예시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모달리티를 이루고 있는 그런 스트럭처들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얼마나 정적이 스태틱한지 아니면 시간축에 흐르는 그런 템포럴한 내용들, 다음에 이미지에서의 그런 스파셜한 지역적인 정보들 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뭐 얼마나 계층적인지, 불변성을 가지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representation space 측면으로는 이제 얼마나 이산적인지, 연속적인지, 아니면 또 해석 가능한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discrete한 경우들은 예시로 들면은 두 개의 언어에 대해서 각각의 언어들이 이제 그 단어들의 정보들을 이제 latent space에다가 저희가 뿌려봤을 때 얼마나 이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죠. 그런 것들이 이산적으로 흩뿌려져 있는지 등들을 또 예시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달리티의 두 번째 특성인 이제 얼마나 상호 연결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상호 연결성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보면 이런 모달리티에 대해서는 종종 관련이 있으면서 상호 보완적인 정보들을 공유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상호 연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일단 첫 번째, 어떻게 커넥션이 어떤 요소가 연결이 되면서 그것들이 왜 연결이 되었을까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모달리티 A와 B는 삼각형과 동그라미로 아예 다른 그런 모달리티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이런 것들이 연결이 지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결들의 정보에 대해서 이것들을 이제 스태티스티컬하게 할지 아니면 세멘틱하게 의미론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걸로 지금 연결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통계적인 그런 스태티스티컬한 부분에서는 이제 처음엔 어소시에이션, 약간 일치되는, 동치되는 그런 관계라고 했을 때는 이제 A와 B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똑같으니까 얘네들을 연결시키면 되겠다라고 해서 연결을 하는 것들이 있겠죠. 어떻게 예시를 들면은 그런 상관 관계라던가 아니면은 동시 발생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 두 개의 모달리티를 연결시키는 그런 게 되겠고, 그거보다 조금 더 넘어가면은 서로가 얼마나 종속적인가, 얼마나 그 의존적인가, 종속적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삼각형과 동그라미에 대해서 삼각형이 동그라미보다 좀 더 작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동그라미가 삼각형보다 좀 더 큰 의미, 큰 넓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 삼각형이 동그라미에 이제 종속되는, 포함되는 그런 관계다 보니까 이 둘은 연결시켜도 괜찮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세맨틱하게 넘어가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통계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얼마나 서로 간의 의미가 있는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correspondence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삼각형과 동그라미가 보이스와 이미지라고 했을 때 지금 삼각형은 자동차 car를 이제 소리로 어쿠스틱하게 표현한 거고요. 동그라미는 car을 이미지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둘은 지금 서로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모달리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grounding, 그러니까 접지시킨다는 의미가 똑같은, 그러니까 정답, 그러니까 ground truth에서의 ground하고 그 같은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되는 정답인 것들이 있으니까 이 둘은 연결해도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 더 넘어가면 이제 완전 relationship을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dad라는 이 소리하고 이렇게 있을 때 동그라미가 조금 더 큰 를 포함하는 관계이니까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도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은 예시로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knowledge base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해서 커넥션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럼 연결은 했는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크로스 모달 인터랙션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연결된 데이터가 있을 때, 시그널들이 있을 때 이 시그널들을 가지고 저희가 어떠한 인퍼런스 하는 과정을 통해서 Z라는 지금 리스폰스를 우측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뽑아내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연결은 했는데 이 연결된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하나의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리스폰스를 뽑아내느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그널을 이제 리퍼런스 하는 과정에서 리스폰스가 생겼고, 근데 중요한 점은 이제 시그널들을 연결만 해서 된 게 아니라 연결된 시그널들을 추론하는 과정에서 인터랙션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그 참고했던 튜토리얼 영상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크로스 모달 인터랙션에 대한 그런 차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런 시그널들을 어떻게 뭐 약간 더하거나 아니면 서로 이제 멀티플, 그러니까 곱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비가산적인 형태, 저 정확한 예시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서로 이렇게 약간 어파인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게 비가산의 한 예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바이모달, 트라이모달, 하이모달 이렇게 또 추론하는 것들, 아니면은 또 그 외에 그 다양한 그런 도미넌스라는 관계라든가 아니면 모듈레이션하는 관계들, 또 뭐 이퀴밸런스 한다거나 디펜던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지금 추론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호작용 과정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시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삼각형과 동그라미라는 지금 그 시그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금 리스폰스 하는 과정에서의 예시들을 지금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그 세로축에 있는 리던던시와 넌 리던던시가 있죠. 그래서 이 리던던시는 두 개의 정보가 서로 중복된다, 뭐 중복성이 띄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있냐 없냐의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A와 B를 저희가 좀 기호로 표현을 했지만 조금 더 예시를 인용해서 표현을 하자면은 A는 사운드로 해서 이리 와 라고 하는 말, 이리 와 라는 것이고, B는 이제 손짓의 모달리티라고 해서 이게 오라고 하는 그런 모달리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모달리티가 있는 거고, 근데 두 모달리티 A와 B는 지금 리던던시한 상황이죠. 왜냐면 A는 소리로서 오라고 하고 있고 B는 몸짓으로서 오라고 하고 있으니까 두 개의 시그널은 다르지만 두 개가 내포하고 있는 그 리스폰스 의미는 똑같다 라고 하는 걸로 지금 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성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그 인퍼런스가 되느냐, 그래서 요 A와 B를 저희가 동시에 한다고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리스폰스가 똑같이 동일하게 네모가 나왔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둘을 그냥 이퀴밸런스 동치시켜서 하나를 뽑아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네모가 더 커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인퍼런스 하는 과정에서 되게 강화시켰구나. 그 정보들을 강화시켜서 이게 더 커진 네모가 됐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만약에 사운드와 손짓을 같이 했다고 치면은 이제 작은 그냥 동일한 네모는 그냥 얘가 걸어오는 거죠. 오라고 했으니까. 근데 큰 네모가 됐다. 강화가 됐다면은 와 하면서 손짓을 했으니까 만약에 얘가 더 빨리 뛰어오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얘는 그 두 개의 정보가 합쳐지면서 서로 강화가 된 그런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non-redundancy 같은 경우는 이제 오라고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A라는 모달리티에서는 오라고 해, 와 해서 오라는 말은 소리는 똑같은데 근데 B라는 게 이제 오라는 손짓이 아니라 가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둘이 완전히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중복성이 없는 그런 모달리티에서의 시그널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둘을 이렇게 같이 해봤을 때 만약에 그냥 오거나 아니면 가거나 그냥 그런 단순하게 그렇게 일어났다 그러면 이 둘은 서로가 독립적인 관계구나. 서로가 상관이 없어서 둘 중에 하나를 랜덤하게 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일로 오세요 하면서 손짓은 가라고 했는데 얘가 자꾸 오는 거죠. 그러면은 A가 더 상위의 정보구나 해서 A가 B를 도미넌스 하는 지배하는 그런 모달리티구나, 그런 인퍼런스가 일어났구나 해서 동일한 결과만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 A와 B를 더하거나 A와 B를 같이 했는데 만약에 얘가 빨리 뛰어왔다 아니면은 더 그냥 동일하게 왔다 이러면은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떠한 변조가 일어나서 얘가 같이 했는데 얘가 말로는 오라고 하는데 손짓으로는 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인 사람이 이거는 빨리 가면 안 되겠다. 빨리 가야겠다. 이거는 진짜 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뛰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건 그 정보들이 변조를 일으켜서 이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둘 간의 상반된 정보들을 토대로 이거를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더 빨리 오라는 거구나 라고 인식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변조를 한 거죠. 네,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오라고 하면서 가라는 손짓을 했는데 삼각형과 같이 그러니까 갑자기 얘가 왼쪽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좀 아예 예외 케이스가 다른 상황이 생겨버렸구나 해서 이런 것들은 이멀전스가 됐구나 라고 예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모달리티와 그리고 멀티모달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런 멀티모달에 대해서 어떤 방법론들이 있었는지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멀티모달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 테이블처럼 되게 여러 가지의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어떤 모달리티들을 그 정보들을 융합을 할 때 이러한 챌린지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오디오와 비주얼 스피치 레코그니션을 하고 싶으면은 보신 것 representation, alignment fusion, core running과 같은 챌린지들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챌린지들이 있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잘 해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아주 간단한 예시는 하나의 비유, 그러니까 하나의 모달리티에 대해서 각각 하나의 네트워크를 수행을 하는 그런 스트레이지, 그러니까 전략이 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쪽 모달리티와 텍스트 쪽, 센서 쪽이 이렇게 있으면 각각의 모달리티에 대해서 각각의 뉴럴넷을 통과시켰죠. 지금 그렇게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그거를 이제 하드보팅을 해가지고 결과를 출력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모달리티를 분석을 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각각의 모델들에 대해서 각각의 다른 가중치를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결과를 통합시켜서 출력을 한다라는 게 아주 간단한 그런 심플 멀티모달 이그샘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보게 되면은 저희가 세 가지 모달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랭귀지와 비전, 아쿠스틱 이렇게 세 가지 모달리티가 있을 때 이것들을 저희가 이 노란 색깔에
과정, 그러니까 레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레프레젠테이션 과정을 거쳐서 A와 B와 C로 지금 그러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변화를 했고요. 이렇게 그럼 표현된,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서 표현된 모달리티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적인 정보들이 있겠죠. 어떤 구조적인 거냐면 만약에 단어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랭귀지에서 각 단어들은 사실은 연결성이 있긴 하지만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되게 디스크리트하게 이산적으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죠. 그런 것들은 또 스태틱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고, 뭐 어쿠스틱한 부분들은 시간적인 부분을 따라서 템포럴하게 쭉 흐르는 걸 수도 있고요. 아까 그 비디오 같은 경우는 그 이미지 안에서 그 특정 구간들에 대해서, 구역들에 대해서 스파셜하게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스트럭처들을 잘 파악을 해서 얘네들 지금 모달리티를 표현을 한 거잖아요. 이런 모달리티들을 종합해서 그 멀티모달 머신러닝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뭐 비지도, 자기지도, 뭐 그냥 지도 학습, 강화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뭐 이를 잘 표현하는 그 벡터를 출력을 하거나 아니면은 단일 아웃풋을 지금 출력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예전에는 어떻게 연구가 되었는지를 정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그래서 이 멀티모달 CNN 같은 경우는 2015년에 나온 논문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 이미지와 텍스트의 관계를 잘 매칭을 시키는 것을, 지금 잘 매칭 정도를 파악하는 게 지금 이 모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메인 신경망을 토대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의 특징을, 각각 특징을 뽑아낸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뽑아낸 거를 잘 컨캐트네이트하는, 그러니까 잘 그 합치는, 병합시키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가 하나 있고, 이 두 번째는 이 뉴럴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이 종합된 정보들을 벡터로서 이제 최종 예측을, Y로 예측을 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단의 그림을 보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와 텍스트 두 개의 모달리티에 대해서 각각 뉴럴넷을 통과시켰고, 그 통과시킨 뉴럴넷을 가지고 이제 정보를 뽑아냈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여기 중간에 컨캐트네이트한 구조, 이렇게 그 다음에 최종 결과를 출력하는 구조,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그림 같은 경우는 요거를 조금 더 예시를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한 건데, 여기는 지금 강아지 이미지를 가지고 이미지 CNN에 통과시켜서 정보들을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을 뽑아냈죠. 그 다음에 여기 다음엔 이제 텍스트 정보를 가지고 얘를 레프레젠테이션을 시켜서 다음과 같이 정보들을 뽑아냈을 때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서로 잘 컨캐트네이트 시키는 부분이 이제 매칭 CNN 부분이 여기 1번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최종 결과를 예측하는 거는 위에 MLP 구조가 되겠고, 이게 두 번째에서 설명하는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멀티모달 RNN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이미지와 텍스트의 정보를 가지고 얘는 이제 이미지와 관련된 텍스트를 생성하는 그런 RNN, 그러니까 멀티 아웃풋 RNN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얘도 두 개의 메인 신경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는 우측 그림 보면은 이제 시계열의 특성을 파악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여기 멀티모달 해서 요 보라 색깔 박스가 쳐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의 특징을 다시 컨캣하는 뉴럴 네트워크가 이 빨간 색깔 박스로 쭉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RNN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히든 벡터를, 그러니까 히든 정보를 쭉 이동을 계속 시켜야 돼요. 누적을 정보를 시켜가면서 이동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게 이 두 번째 빨간 박스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예시들이 있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챌린지들을 소개를 드리자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레프레젠테이션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다양한 모달리티에 거쳐서 이런 개별 요소 간의 그런 크로스 모달리티를 이제 인터랙션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잘 얘를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다루는 챌린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멀티모달 모델링이나 멀티모달 챌린지를 진행할 때에는 항상 해야 되는,
거의 100% 해야 되는, 대부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두 개의 모달리티에 대해서 전체적인 거에서 뭐 일부분만 뽑아가지고 표현을 하는 그런 로컬 지역적인 레프레젠테이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 전체 데이터셋을 가지고 지금 보시면 하단에는 데이터가 각각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얘는 하나를 다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이런 홀리스틱한 피처를 뽑아내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문제가 어떻게, 그럼 모달리티가 두 개가 있는데, 예시를 보면은 모달리티가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잘 퓨전 합체시킬 거냐, 아니면 각각의 모달리티를 서로 그냥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정보들을 그 조정시킬 거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코오디네이션 챌린지, 그 다음에 정보들을 각 모달리티를 이제 합쳐서, 그러니까 레프레젠테이션 시켰는데 요 정보를 가지고 피전, 그러니까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분열을 시켜서 어떤 거는 요 삼각형 모달리티의 정보를 더 많이 하고, 어떤 거는 요 파란색 모달리티의 정보를 더 많이 하고, 뭐 이런 것 정도로 더 분열을 시키는 거죠. 이런 챌린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시를 들면은 이제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하고 코오디네이트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은 각각 모달리티를 대해서 이것들을 모두 입력으로 사용해서 동일한 하나의 요 최종적인 공간에다가 투영을 하는 게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이고, 코오디네이트 레프레젠테이션은 각각의 모달리티에 대해서 그 정보들을 뽑아내는 거는 동일하지만, 근데 각각의 그 고유한 그런 스페이스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인트와는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조인트는 여러 모달리티를 하나의 스페이스에 통합해서 우겨 넣은 거면은 요 코오디네이트는 각각의 스페이스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서로가 유사한지, 아니면 얼마나 그 스트럭처를 따르고 있는지, 뭐 얼마나 그 제약적인 부분이 있는지를 통해서 서로 간에 이제 얼라이먼트를 한다, 매칭 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더 가지고 보면은 다음과 같이 되게 유명한,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그런 멀티모달이 5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을 사용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타이피컬하게 쓰이는지들을 정리를 해본 거고요. 정리가 된 표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인트는 뭐 다음과 같이 쓰이는데, 요 겐과 어텐션 메커니즘에서는 뭐 다양한 것들을 사용해도 상관없다,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테이블 같은 경우는 그런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어떤 레프레젠테이션 방법이 많이 쓰였었는지를 지금 그 논문 연구들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하나 더 추가된 그런 정보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모달리티가 있는데, 조인트가 결국엔 하나의 공간으로 합쳐졌고, 코오디네이트 같은 경우는 각각이 계속 그 개별 독자적인 그런 스페이스를 구축하고 그것들의 서로 유사성을 본다거나 하면 그런 제약식 컨스트레인트를 확인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단의 그림은 이제 RBM, Restrict 볼츠만 머신인가요? 그래서 제약된 볼츠만 머신에서의 그런 조인트 레프레젠테이션 모습이고, 우측에 있는 큰 그림은 이제 요 바이모달 구조에 있어서의 오토인코더를 차용한 그런 정보의 합치는 정보 표현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겐 같은 경우는 뭐 요 겐 구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참고한 논문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텍스트가 있으면은 텍스트를 인코딩, 제너레이팅 하는 과정에서 이제 텍스트만의 벡터가 t가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제너레이션 된 이미지를 가지고 또 인코딩을 시켜서 비디오에 대한 벡터들을 가지고 디스크리트를 하는 과정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이미지, 저희 그 오디오 쪽, 그러니까 좀 템포럴한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는 좀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얼라인먼트와 관련된 내용이고, 얼라인먼트는 이제 저희가 레프레젠테이션을 잘 했는데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은 서로 그 모든 요소 간의 그런 크로스 모달리티 커넥션을 잘 모델링 할 건, 잘 식별할 거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템포럴한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달리티에 대해서는
쭉 이렇게 있는 거고, 다른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 거는 뭐 예시를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게 다양한 그런 구조적인 그런 박스들이 쳐져 있고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익스플리트하게 아니면 임플리트하게,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할지 암시적으로 얼라인먼트를 할지를 지금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커넥션 부분, aligned representation, segmentation 이렇게 있는데요. 이 커넥션 같은 그 경우가 이제 명시적으로 제가 조정을 해주는 거죠. 연결을 시켜주는 거고, 이런 게 이제 grounding, 그러니까 실제 정답이 있거나 명확한 그 근거가 있으면은 1대1 정보를 바로바로 매칭을 시키는 거고, 근데 두 번째 얼라인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암시적인 것들, 그러니까 쭉 나열은 하고 나서 얘네들이 서로가 얼마만큼 연관이 있는지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을 알아서 이제 정렬을 시켜주는, 연관성을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각각의 그런 정보들을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파악을 하는 것이 되겠고, 요것 같은 경우는 예시로 들면은 뭐 그 타임워핑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쪽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론하는 과정, 그래서 리즈닝 부분에서도 챌린지가 존재하는데,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모달리티를 가지고 이제 멀티모달 머신러닝을 통해서 결과를, 그러니까 내용들을 이제 출력을 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바로바로 이렇게 뉴럴넷 구조를 통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넣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월드, 그러니까 어떤 정보들을 더 넣어줌으로써 얘네들을 더 추론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거죠. 아니면 외부의 지식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더 도움을 주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그런 수업 챌린지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스트럭처 모델링 같은 경우는 제가 이 A와 B 모달리티를 일단은 퓨전을 시켜서 이렇게 뽑았는데, 이 정보와 이제 네모 모달리티의 정보를 그 퓨전 시켜서 추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3개 모달리티를 한 번에 할 수도 있었지만 2개를 먼저 하고, 그렇게 나온 결과를 가지고 또 3번째 모달리티화 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시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모델링 한다. 아니면은 중간중간마다 다음과 같이 그런 단어들이나 정보들, 그러니까 이 벡터들에 대한 정보들, 뭐 아니면 디스크리트한 정보들을 컨셉들을 제가 직접 이렇게 해줌으로써 더 정보들을 도와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아니면 인퍼런스 하는 그 파라다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이 둘이 서로 얼마나 같은지 다른지들에 대해서 뭐 true or false 정보로서 해가지고 이렇게 추론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것들, 아니면은 그냥 단순하게 외부의 지식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 이렇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크로스 모달의 상호작용이나 스트럭처, 일관성, 결합성 이런 것들을 모두 반영하는 로우 모달리티를 생성하는 그런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많은 모달리티들이 각각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있으면 얘네들을 요약을 하는 그런 것도 있겠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걸로 지금 변형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아니면 이제 저희가 representation을 통해서 이제 추출된 그런 거를 가지고 새롭게 각각의 모달리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생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도전 과제들이 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transference, 그러니까 전이시키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A 모달리티와 같이 이제 노이즈가 껴있거나 리소스가 제한된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정보량이 좀 적은 것들을 돕기 위해서 다른 모달리티에서의 그런 정보들을 서로 이렇게 전달하고 이용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그림과 같은 경우는 이 삼각형 정보들이 별로 없는데, 요 관련된 정보인 B 모달리티의 정보들을 학습하는 도중에 같이 활용을 함으로써 A 모달리티의 그런 정보들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얘기한 그대로 이제 트랜스퍼 정보들을 이제 전이시킴으로써 이게 인핸스먼트 시키는 것들, 아니면은 이 representation 하는 과정에서의 2개의 정보를 이제 코러닝을 시켜서 하는 것들, 아니면 이제 generation 하는 과정에서의 이 2 정보들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들, 이렇게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량화할 건지, 어떻게 평가할 건지에 대한 챌린지가 마지막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질적인 것들, 아니면 크로스 모델에 대한 그런 인터랙션들,
그리고 학습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 두 개의 모달리티가 서로 이질적인가를 어떤 뭐 유사도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더 잘 확인할지, 아니면 연결에 대해서 얘가 정말 연결이 잘 됐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건지, 이 모델, 머신러닝 모델이 정말 학습을 잘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들도 사실 중요한 그런 문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앞에서 얘기한 챌린지들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우선 1차원적으로 이제 두 개의 모달리티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네들을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과정을 하고 나서 얘네들을 바로 사용해도 되지만, 아니면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이 정보를 조금 더 풍부하게 좀 더 연결성 있게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정보들을 가지고 추론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바로 아웃풋을 y-햇을 뽑아내는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걸 가지고 제너레이션 한다거나 이거를 전위 학습에 이용을 해가지고 다른 정보들을 좀 더 강화시킨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쪽으로도 활용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최종 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건가, 퀀터티피케이션까지 죄송합니다. 정량화까지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지금 최종적으로 하는 그런 챌린지들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본 발표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CVPR 2022년도에 그런 멀티모달 머신러닝 튜토리얼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었고, 요 다음 그 블로그와 이런 정보들, 그림들, 그리고 논문들을 참고해서 작성을 한 발표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